그래서 수경 재배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비료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단비가 있고 복합 비료가 있어요. 보통 우리는 이제 그 수경 재배용으로 그러니까 복합된 흔히 말해서 이제 그냥 A통, B통에 넣기만 되는 비료가 있고 그런 비료가 있는 반면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질산칼슘, 인산가리 사갖고 우리가 혼합하잖아요. 그래서 복합 비료, 그러니까 복합에서 나오는 비료는 가격이 비싸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이제 단일 텀으로 된 배지 비료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것들이요. 지금 그런 편들이고 우리가 이제 비료를 녹이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때 배양액 농도가 옅음으로 그러니까 필요한 비료를 큰 배양액에 직접 녹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배양액의 농도가 옅음으로 침전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있고 실제로 이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뭐냐면은 일단은 큰 배양액도 한 1톤짜리 탱크에다가 물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이제 넣는 방법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비료 성분이 완전히 녹았는지 확인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실제로 잘 돼요. 실제로 잘 되고 있고요. 짙은 농도의 농축배양을 만들어 갖다가 필요할 때 희석을 사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며 농축배양액통을 어떻게 해요? 2개를 이용한다. 그래서 2개를 이용한다는 얘기는 A통, B통을 놓고 사용한다는 방법이겠죠. 필요한 비료를 큰 배양에 대치해서 녹이는 방법은 우리가 사용을 잘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짙은 농도를 사용하는 것도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배양의 농도에서 필요한 문제가, 그러니까 비료를 만들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칼슘과 인이 만나면은 침전된다는 거. 그러니까 칼슘하고 인하고 만나면 침전되니까 어때요? 질산칼슘하고 젤인산가리하고 서로 다른 데 있죠. 인산칼슘은 그러니까 질산칼슘은 A통에 넣어요, B통에 넣어요? 우리가 약속을 했죠. 보통 우리가 수경 재배하는 사람들이 약속을 했어요. 질산칼슘 어디다 집어넣어요? A통에 넣죠. 그 다음에 젤 인산가리 넣다 넣어요? B통에 넣죠. 그 다음에 볼게요. 질산칼슘은 어디다 넣어요? 우리가 A통에 넣죠. 황산 마그네슘 우리가 어디다 넣어요? B통에 넣죠. 철은 우리가 어디다 넣어요? A통에 넣고 황산 마그네슘 어디다 넣어요? B통에 넣죠. 이게 약속을 한 거예요. A통, B통, A통에는 무조건 질산칼슘과 철을 집어넣고 기본이고요. B통에는 인이 들어있거나 황이 들어있거나 이런 물질들은 어디다 집어넣는다? B통에 넣죠. 우리가 B통에 넣는다. 우리 머릿속에 우리가 다 약속을 한 거예요. 전기배사도 마찬가지예요. 빨간색, 검정색 있죠? 빨간색이 어디예요? 마이너스, 플러스인가요? 플러스, 예. 검정색이 마이너스, 파란색은 뭐예요? 삼상일 때, 예, 파란색은 좋죠. 이렇게. 우리가 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내가 약속 안 지키고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 바꿔도 상관없어요. 나도 상관없는데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내가 가고 내가 없는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누가 왔단 말이에요? 그럼 사고가 나요. 그때는. 항상 우리 약속을 했어요. A통, B통. 내가 마음속으로 나는 B통에다 A통하고 난 B통에다가 질산칼슘하고 철을 넣을 거야. A통에는 가리를 넣을 거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떤 사람들이 왔을 때 잘못하면 문제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A통하고 B통 비료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비료는 어떻게 보관해야 돼요? 갈라놓죠. A통용 비료는 요 구역에다 모아놨으면 B통용 구역은 어떻게 해요? 옆에다가 따로 모아놔요. 이것들을 서로 섞이지 않게. 그래도 사고가 가끔 나요. 가끔가다. 사람이 사고 날 때는요 희한해요. 뭔가 홀렸을 때나 뭔지 모르겠는데 나도 모르게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조에 서로 혼합된 안된 비료가 칼슘과 황산, 인산비료, 킬레이치들철과 인산비료, 몰리브덴과 농축비료에 탄산수소칼륨과 탄용액. 그래서 탄산수소칼륨 있잖아요. 우리가 중탄산을 넣을 때는요, 우리가 보통 C통을 새로 집어넣고 만들어요. B통에다 안 넣고 C통을 따로. 탄산칼슘을 집어넣을 때. 스토리 넣는 경우. 비료의 침전이 pH의 특징, 그러니까 다른 침전인데요. 이제 EDTA 철 같은 경우, 킬레이트 철은 pH가 6 이상이면 철이 분리된 후 침전되기 시작하고요. 모든 필레이트 화합물은 pH가 3.5 이상이 되어 침전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너무 아래로 떨어져 침전이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산칼슘이나 인산 마그네슘 같은 건 침전이 아니지만 다른 칼슘, 인산칼슘이나 이런 인산 마그네슘이나 인산칼슘은 이런 것들은 침전이므로 pH가 높을수록 침전이 잘 생긴다. 그래서 pH가 높으면 칼슘이 응고돼가지고 침전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철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유리한 원소들은 인산가보다는 침전이 생기는데 뭐 pH가 높으면 침전이 된다는 얘기고요. 침전이 생기면은 양의 성분의 변화는 물론 점적갈마가 정확한 논익을 방해한다. 그러니까 침전이 생기게 되면은 점적갈을 막는다는 얘기가 돼요. 점적갈을 막으니까 우리가 그 전에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죠? 우리가 아무리 양액을 잘 타도 자주 갈아도 침전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생기죠. 침전이 무조건 생겨요. 왜요? 첫 번째 일단 농도가 높아요. 농도가 높은다는 얘기는 결정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100배이니까. 그 다음에 A통하고 B통하고 나오죠. 나오면 혼합탱크에서 A통에 있는 양액과 B통이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이에도 미세하다 침전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가 양액통에서 그러니까 배행의 혼합탱크에서 저기 농장으로 나가는 사이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껴있는 게 뭐가 있죠? 필터가 들어있죠. 필터가 있어요. 필터가 있어서 디스크 필터나 이 필터가 있어서 거기서 한번 걸러주고 그 나머지 걸른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죠. 그러면은 필터에서 걸렀다고 완벽할까요? 아니요. 그래도 저쪽 온도가 돼요. 시간을 지체시킬 뿐이지 반드시 필터가 있고요. 필터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척을 자주 해줘야 돼요. 필터를 자주 세척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디스크 필터뿐만 아니라 그 샌드 필터라고 해서 큰 필터를 설치한 분들도 계세요. 그 막는 걸 줄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필터를 그래서 이용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침전이라는 거는 안 생길 수가 없다. 반드시 생긴다. 그리고 또 하나가 침전을 이제 어떻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필터를 했어도 필터를 통과해 나간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작기가 끝나면 해주는 게 있어요. 뭘 해줄까요? 우리 만식이도 해봤나 저기? 작기 끝나고 질산 청소? 예, 합니다. 질산 청소를 해줘요. 1%에서 2% 질산액으로 밀어넣어줘요. 예. 왜 넣을까요? 바로 소독도 하지만 두 번째 비료를 알갱이를 녹여주려고 그 안에 녹여줘요. 그것들로 태워주는 거 녹여줘 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넣는 게 있어요. 우리가 차의 염산 나트륨이라고 소독을 또 하거든요. 왜 할까요? 그렇죠. 걔는 뭐냐면 비료를 태우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유기물을 태우려고. 그 안에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우리 물때 낀다고 하죠. 그 물때가 뭐예요? 균이잖아요. 곰팡이, 해균이, 조류 같은 유기물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차염산화토를 집어넣어서 그런 유기물을 태워주는 작업을 해요. 우리가 그 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래서 그러면은 관은 어때야 돼요? 내산성이 되겠죠. 산성이 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쓰는 그 양행용 관수들은 관수용 라인들은 내산성 자재들이 많아요. 그 자재들 자체가. 그 다음에 침전이 또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킬레이트는 햇빛을 받으면 침전이다. 그러니까 철은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킬레이트가 철로 EDTA 철이잖아요. EDTA 철은 철을 그러니까 햇빛을 보면 침전되기 때문에 모든 양의 혼합탱크의 뚜껑은 특히 A통의 탱크는 닫혀 있어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보통 PE 탱크를 사용해요. PE 탱크는 빛이 통과돼야 안 돼요. 파란색 PE 탱크를 사용하는데 빛이 통과되죠. 통과돼요. 근데 좀 고가는 뭘로 쓰냐면 FRP를 사용해요. FRP가 뭔지 알죠? FRP 유리섬유로 된 거 이렇게 갖고 이거는 빛이 통과가 안 돼요. 그래서 원래 PE보다는 FRP가 더 좋아요. 빛이 통과되지 않기 때문에 일로 빛이 안 들어도 좋은데 그러니까 FRP는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쓰는 건 PE를 사용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만들어진 양액은 특히 A탱크는 절대로 햇빛을 직사광선 노출되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지붕이 어떨까요? 우리가 양액 탱크실은 온실이 익혀지면요 항상 위에다가 차광화 시켜놔요. 이렇게 넣어. 뭐 판넬을 놓는다든가 판넬이 아니면은 여기다가 빛이 통과되지 못하게 안에다 뭘 막아버려요. 안에. 그래서 이 비료가 햇빛을 보면은 수명이 짧아지기 때문에 빛을 보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우계 농축액을 사용하는 경우가 이제 대본이겠는데요. 이제 보면은 일반적으로 100백을 사용한다. 100백을 사용하는 거는 일반적인 거예요. 되게 일반적이에요. 보통 우리가 처방전을 만들잖아요. 우리가 기본 처방전이 오는데 어떻게 하면 1톤에 100백 처방전이 와요. 그러면 내가 이제 내 통이 202톤이면 어떻게 해요? 곱하기 1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나는 보니까 그 비료를 갖다가 이게 1톤짜리 넣으니까요. 1톤짜리를 해보니까 내가 용량이 2톤인데 1톤인데 1톤 갖고 보니까 100백으로 했더니 그러니까 200백으로 저기 뭐야 100백으로 했더니 5일이면 다 쓰는 거야. 6일이면. 그럼 나는 그러지 말고 차라리 50배로 하는 건 시석이 농도가 반이죠.
그러면은 나는 3일에 한 번 교체할 거야. 그래서 50배액으로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1톤짜리 탱크에다가 이런 경우는 두 가지 사이트가 있어요. 내가 보통 오는 게 1톤짜리 탱크가 일반적이거든요. 1톤이 2렉타 1톤이에요. 1톤인데 양액 처방전이 와요. 내가 질산칼슘을 100kg를 넣으라고 왔어요. 100kg를 넣었다 왔단 말이에요. 질산칼슘을. 근데 나는 양액을 탔는데 한 이틀에 한 번씩 다 들어가. 그래갖고 나는 2헥타인데 1톤 탱크야. 그러면 나는 거의 매일 비료를 타야 돼.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200kg를 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농축액이 200배액이 되죠. 200배액이. 그래서 1톤을 타는 경우도 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거꾸로 봤더니 이게 나는 1500평이야. 그랬더니 100배액 썼더니 어떻게 되냐면은 양액을 한 열흘 써. 아 싫어. 그럼 어떻게 해요? 50kg를 집어넣고 어떻게 해요? 50배. 그러면은 5일만 쓰면 되잖아. 5일만 하면 교체하면 되잖아요. 5일만 한 번씩. 이거는 이제 알아서 교체하시면 돼요. 근데 희석액이 내가 양액을 그러니까 온실을 뭐라죠? 그 기계의 안정성이나 필터 막힘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는 희석 농도가 낮을수록 유리해요. 높을수록 불리하고요. 그렇지만 내가 비료를 내가 면적에 비해서 양액 탱크가 작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농도를 진한 걸 쓰고요. 내가 면적에 비해서 양액 탱크가 압축 농축 탱크가 큰 경우에는 희석 농도를 낮춰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래서 보면은 200배를 하면은 침전이 발생하기 쉽고 그래서 잘 안 써요. 50배액은 뭐예요? 너무 자주 줘야 하니까 귀찮아서 안 하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통 100배액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거예요. 보다 우리가 이제 A탱크 빌드를 볼게요. A탱크는 이제 질산칼륨은 잘 녹지 않고 어디에 녹여도 침전이 안 생기므로 두 탱크를 나눠주자. 편리하다. 아까 질산칼륨은 어떻게 넣으라고 했어요? A탱크하고 B탱크를 비교해봤더니 A탱크와 B탱크에서 A탱크가 100kg, B탱크가 50kg면은 내가 B탱크에다가 질산칼륨을 더 많이 집어넣고 반대로 A탱크가 100이고 B가 50이면은 B탱크에다가 질산칼륨을 더 많이 넣는다고 했죠. 그래서 질산칼륨은 A탱크, B탱크 다 가도 상관없다. 이거는. A탱크에는 질산칼슘, 질산아모늄, EDTA 처리 들어가고 그 다음에 B탱크에는 질산칼륨 인과항이 필요한 비료들이 들어간다. 질산아모늄은 B탱크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일단은 왜 A탱크에 넣는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질산칼륨은 우리가 이제 용해도가 이제 뜨거운 물에서는 잘 녹고요. 차가운 물에서는 잘 안 녹는다는 거. 그래서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현장에서는요. 그냥 질산칼륨을 어떻게 넣느냐. 보통 질산칼륨부터 넣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냐면은 원래는 이런 물을 받아서 녹인 다음에 이걸 뿜어서 수중 펌프로 퍼서 넣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농장에서는 그냥 A탱크, B탱크가 있으면은 질산칼륨을 먼저 녹여요. 왜 먼저 녹일까요? 먼저 넣는 게 좋겠죠. 물이 비료가 다른 비료가 안 들어있으면 어때요? 더 잘 녹을 거 아니야. 그래서 집어넣고 녹인 다음에 다른 비료를 넣기 시작해요. 통상적으로는 뭐 따로 뭐 용해를 해서 넣는다고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는 제가 못 봤고 예를 들어서 어느 센터 갔더니 그 직원이 거의 FM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따로 녹여서 집어넣기도 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직까지. 그런 농장에서는. 준비물은 이제 비료, 저울, 이제 내년에 이제 우리가 수경재배 앞에 시설이 되면은 내년부터는 이제 숫자 갖고 비료 또 타고 이제 이렇게 할 건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경험도 검사하고요. 또 마스크도 써야 되고. 마스크를 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비료는 날리는 비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붕산 같은 경우는 또 해롭기도 해요. 그래서 마스크를 꼭 쓰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킬레이트처럼 pH 6이 되면 신뢰되므로 우리가 농축배양이 되게 질산 미리 넣어 pH가 5 정도 하게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킬레이트처럼 A통에 넣는다고 했죠. A통에 넣는데 A통에 넣는 질산은 무슨 정도다? A통의 pH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일부 넣어준다고 했죠. 그래서 pH를 낮춘다는 거. 중탄산이 많거나 pH가 높은 경우에는 타농용해통을 사용하거나 처리 없는 농축배양해통에 산을 넣어둔다. 처리 없는 농축배양해통이 뭐예요? 처리 없는 농축배양해통이 바로 B통이죠. 네, B통에다가 산을 넣어둔다. 중탄산이 많으면. 우리가 농축배양액은 1에서 2주기만 사용할 만만 조제하고요.
보통. 때때로 배양액 조성을 바꿔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배양액이 많이 나면 버릴 수도 없고 조성을 변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필레이트의 비료화도 방지한다. 또 1톤에 들어가는 비료화가 결정되면 원하는 배양액량에 맞춰 토트를 곱해주어 실제로 주제가 들어간다. 우리가 모든 처방면은 1톤을 기준으로 100배액을 기준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조정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비료를 준비한 다음 무게를 따로따로 계산을 하는데 약 플러스 마이너스 5%까지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는 얘기는 뭐예요? 실제로 편차가 10%라는 얘기죠. 10%.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정밀하게 조절하지 않아요. 대략적으로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할 것은 우리가 100%일 경우의 값이므로 우리가 이제 처방전을 만들 때는 이제 실제로 순도를 계산해야 되는데요. 제일 조심할 게 이거 질산칼슘. 질산칼슘에서 아직 비료를 여기 수경잼의 비료를 본 사람은 만식이밖에 없나요? 그 사수염 써봤어요? 예. 사수염 어때요? 시간 지나면 물처럼 변하잖아요. 특히 장마철에 물처럼 변하죠. 그럼 물처럼 변하면 비료량이 늘어나요, 줄어요? 줄죠. 무게에 비해서 줄어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캘 때 물이 많이 들어가는 사수염을 쓰긴 써요. 왜? 그거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쓰는데 그때 감안하다는 거죠. 뭐요? 내가 처방전은 70kg였는데 얘가 보니까 물을 많이 먹었어. 머릿속으로 야 대략적으로 한 5, 6kg 넣어야겠네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없는 게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까지 우리가 더 주고 덜 주고 한다고 했죠. 처방전을 만들 때도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그러니까 버릴 수가 없으니까 보통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특히 질산칼슘 같은 경우는 수분을 흡수하게 되므로 더 많은 양을 집어넣어요. 이거보다. 그 다음에 배양액 탱크에 소요량보다 10% 물을 적게 넣는다. 물을 집어넣고 비료를 넣고 나중에 물을 채워. 왜 그럴까요? 물을 100% 채우면 넘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해당 배양액 탱크에 비료를 한 종류씩 녹이고 잘 안 녹을 거면 휘저어 주어 온도를 올려주면 잘 녹는다. 그래서 한 종류씩 녹여라. 그래서 뭐냐면은 질산 가리를 넣고 녹이고 그 다음에 질산 황산 암모늄을 넣고 녹이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한 개씩 녹여 들어가라는 거죠. A통을 녹이는 수거가 되어 있어요. 일단 다량원소를 녹인다. 다량원소가 뭐예요? 질산 가리를 넣고 녹이고 그 다음에 질산 칼슘을 갖고 녹이고 그 다음에 물로 양을 맞추고 pH를 5.5에서 5.5로 맞춘 다음에 마지막으로 철을 집어넣는다. 이 pH는 5.5는 뭘로 맞춰요? 질산으로 맞추겠죠. 이거를 비행을 녹이는 뭐예요? 미량원소를 먼저 녹인다. 왜 미량원소부터 녹일까요? 미량원소가 잘 안 녹아요. 그 미량원소를 넣으면 그러니까 물이 많은데 그 안에 비료 성분이 없으면 어때요? 잘 녹을 거 아니야 상대적으로. 미량원소를 집어넣고 녹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물을 이제 일단은 80%만 넣으라고 했죠. 그 다음에 다량원소를 녹이고 미량원소로 다량원소를 녹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물을 채워주고 뚜껑을 한번 덮어놓고 그리고 마지막 게 중요한데요. 제가 지난번에 비커로 한번 시켰던 거 있죠. 뭐였어요? 비커에다가 원수를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A통, B통에서 10ml씩 물을 떠다가 채워놓고 그 다음에 pH와 EC를 측정하죠. 그럼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어요? 100배, 그러니까 1리터의 물에다가 양쪽에 10ml의 A통, B통 물을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pH와 EC를 측정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목표로 했던 양액의 EC와 pH가 맞는지를 점검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2.5에 3.0를 기준으로 잡았는데 pH를 재봤더니 5.5야. 어우 훌륭해. EC를 쟀더니 한 2.78이 나와. 이것도 훌륭해.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원했던 양액 조성이 완료가 된 거죠. 근데 A통, B통을 섞어서 내가 1리터의 물에다가 10ml씩 넣어서 섞었더니 EC가 EC는 2.8이라고 쳐요. 넘어가고 pH가 한 6.3이야. 그러면 내가 원했던 pH보다 높죠. 그럼 내가 고민해야죠. 야, B통에다가 질산을 더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해서 넣을 수도 있죠. 내가 항상 하기 전에 원래 원칙은 이거예요. 농축 배양액의 점검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보통 이제 앞으로 대형 농장에 취직하시게 되면은
요 작업을 아마 하실 거예요. 그 누가 이제 내가 취직 들어가자면 할 일들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농장주가 되면은 거의 안 하대요. 농장주가. 농장주들도 반드시 한번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거 하면 어떤 사고가 막을 수가 있을까요? 사고를 막을 수가 있어요. 내가 배양액을 잘 탔는지 못 탔는지 사람이랑 실수할 수 있잖아. 너 빼먹을 수도 있잖아. 근데 이걸 하게 되면 뭘 할 수가 있어요? 빼먹었는지 알 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만약에 이 씨가 내가 2.5를 기점으로 했는데 2.5가 안 나오고 1.8이야. 그럼 뭐예요? 머비료 하나를 빼먹은 거죠. 그럼 내가 머비료를 빼먹었다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2.8인 줄 알았더니 3.56이 나와. 그게 뭐예요? 내가 뭔가 한번 더 넣은 거야. 뭘 더 넣은 거죠, 반드시. 뭘 더 넣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한번 우리가 이 테스트를 한번 체크해 보면은 비료가 잘 탔는지 잘못 탔는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할 수가 있다는 것을 점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다른 걸 뭐야? 비료를 이제 효율적으로 녹이는 방법이 되겠고, 비료를 완전히 녹지 않으면 생육이 나빠질 거라 관수량이 막힐 수가 있다는 것들 완전히 용해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교반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펠러 같은 돌아가면서 교반 시켜주는 게 있고요. 공기 펌프를 이용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요 안에도 이제 공기를 막 뿜어 넣게 되면은 이제 양액이 녹을 거 아니에요. 이 방법은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A통에서 쓰게 되면 큰일 나요. 왜 큰일 날까요? 이게 되면은 산소랑 만나서 철이 빨리 산화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철과망간 침해될 수 있어 좋은 방법 아니다. 산탱크에 탄을 넣을 때 유용한 방법이다. 탄탱크에는 유용하지만 우리가 공기 펌프를 이용하지는 않아요. 자, 앞에 이런 교반 팬을 이용하죠. 그 다음에 농축 배양통은 우리가 A통, B통에 넣고 뭐 추정 펌프를 이용해서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잘 그렇지 않고요. 산탱크는 공기 교반 이용하고요. 일단은 이제 질산칼슘의 사수염과 그러니까 사수염과 십수염이 있잖아요. 보통 사수염은 아모니아가 있고 아모니아가 없고 십수염은 아모니아가 있는데 일단 볼게요. 둘 다 질소비료이고 비료 조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수염하고 십수염하고 보세요. 함유량이 사수염이 12%고요. 질산은 질소 기준으로 십수염은 얼마요? 15.5%죠. 약 15%가 많아요. 그 다음에 질산칼슘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질산칼슘이 사수염이 십수염보다 어때요? 양이 한 15% 적죠. 근데 A하고 B를 갖다가 만약에 같은 비량으로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사수염에 십수염을 교체를 하는데 사수염을 100kg 넣었는데 십수염을 100kg 넣었어요. 바꿔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료량이 한 12, 3%가 늘어났죠. 반대로 십수염에서 사수염으로 갈 때 십수염을 100kg 넣었던 거를 사수염을 100kg 넣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비료량이 12, 3%가 줄어들죠. 그래서 우리 통상적으로 얘기를 할 때 사수염과 십수염을 교환할 때는 10%를 더 넣고 빼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사수염에서 십수염으로 갈 때는 10%를 줄이라고 하죠. 사수염이 비료량이 십수염보다 적으니 십수염을 100kg 처방했으면 사수염을 100kg 처방했으면은 사수염을 100kg 처방했으면은 십수염에서는 약 90kg만 집어넣으라고 하고요. 반대로 십수염을 100kg 처방했으면은 사수염으로 할 때는 약 110kg 이상을 처방하라고 해요. 우리가 처방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를 우리가 더 넣고 덜 넣는다. 사수염하고 십수염 교환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처방을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질산칼슘 십수염과 사수염에 생각할 때 사수염이 십수염에 비해서 질소와 칼슘이 적게 포함되므로 더 많이 넣어주고 또 아모니아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사수염을 때는 질산 아모늄이나 인산 아모늄을 처방해 줘야 된다는 거죠. 더 추가적으로 더. 그 다음에 질산 칼슘 대신에 질산 칼슘 아모니아를 사용할 경우는 질소와 칼슘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더 적게 넣어야 되고 또 아모니아가 들어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질산 아모늄과 인산 아모늄 처방을 줄여줘야 되겠죠. 항상 머릿속에는 질산칼슘과 그러니까 사수염과 십수염은 교환이 가능한데 비료의 함량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처방전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아모니아 얘기를 할 때는 아모니아가 많이 어떤다고 했어요? 식물에 독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십수염을 사용하고 했는데
사수염에서 쓰던 그대로 암모니아 처방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암모니아태가 너무 많아서 어쩌면 잎이 탈 수도 있다. 암모니아태 질소의 비율이 너무 높으면 잎이 타거든요. 그럼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암모니아태, 그러니까 십수염과 사수염 처방할 때는 질산칼슘의 함량이 많고 적음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질소의 함량이 많고 적음도 아셔야 되고, 암모니아태가 하나는 7, 8%가 들어있고 하나는 0인 것도 우리가 감안해서 우리가 처방전을 만들어야 된다. 그건 알면 얘기를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pH 조절액과 조절액의 조절 방법인데 이제 전화 여기까지 해야겠다. 우리가 산도 조절 탱크 나올 때는 희석된 조절액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냐면은 산도 조절용 탱크를 만들 때요, pH 조절액을 산도 조절 탱크에만 넣어놓고 제외하면은 기계나 센서가 오작동가 할 경우에 산 조절액이 너무 많이 사용할 때는 작물의 하루새에 모두 죽어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뭐예요? 내가 질산을 했는데 질산 20kg를 갖다가 비통에 다 때려 넣었어요. 물하고 같이. 그럼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은 이게 다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위험하죠. 그래서 이걸 항상 할 때는 희석해서 집어넣는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산알칼리는 모두 위험함으로 취급에 주의해야 되고, 시발성이 강함으로 튀기지 않게 사용해야 되고요. 꼭 장갑은 니트릴 장갑 있죠. 산에 강한 니트릴 장갑을 이용해서 우리가 잡아야 되고요. 또 물에 튀길 수도 있죠. 눈에 튀기면 어떻게 눈이 또 큰일 나잖아. 그래서 눈에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보호 안경을 쓰고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고요. 저는 옛날에 집에서 많이 혼났어요. 왜 혼났냐면은 귀찮아갖고 이렇게 입고 가서 야기가 도저했어요. 근데 난 몰랐는데 빨래를 하면 여기가 색깔이 허해져. 그러다가 시간 지나면 보면 뽕 뚫리거든요. 그래서 많이 혼났어요. 그래갖고 항상 이거 조절할 때는요, 이것도 껴야 되지만 그 다음에 옷도 조금 이제 뭐 안 입는 아주 작업복을 하나 갖다 놓고 입으셔야 되고, 더 좋은 거는 앞에 작업복 바깥에다가 앞치마를, 그러니까 방수 앞치마를 입고 하는 게 좋겠죠. 근데 방수 앞치마를 입고 하는 제가 재배산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불편하니까. 아무튼 이런 산을 취급할 때 상당히 좀 뭐 저는 위험한 경우를 당하진 않았고, 그냥 옷이 구멍이 뻥뻥 뚫리는 건 여러 번 겪어봤어요. 그래서 산 용액에 물을 넣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산에다 물을 넣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산을 집어넣고 물을 부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항상 물을 집어넣고 산을 부어라는 뜻이죠. 왜냐면 산 집어넣고 물을 집어넣으면요, 폭발이 일어나, 잘못하면. 그래서 물을 집어넣고 산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산 용액에 물을 넣으면 강하게 튀어서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굉장히 산을 조심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유럽하고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질산 몇 프로짜리 사용해요? 60% 사용하거든요. 유럽은 몇 프로 사용할까요? 30%예요. 여기. 왜 그럴까요? 위험해서. 30%하고 60%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60% 사용해요? 싸니까 60% 사용하는데, 유럽에서는 60%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요. 30%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조금, 그러니까 유럽보다는 안전에 대한 그게 조금 좀 약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는 60%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60% 사용하는데 나만 30% 사용할 수 없죠. 다 20% 쓰니까. 그 다음 pH를 높이는 데는 수산칼륨을 이용하는데요. 수산칼륨을, 그러니까 수산칼륨이라고 이용하는데, 수산칼륨은 보통 우리가 1g에, 그러니까 1노르말 농도가 56g 정도거든요. 이 정도 시덕하게 사용하는데, 그 수산칼륨 같은 경우는 물에 넣으면 막 뜨끈뜨끈해져요. 뜨끈뜨끈 온도가 올라가죠. 그래서 pH를 1 높일 때는요, 우리가 배양액 1톤당 KOH를 5ml 정도 넣으면 된다. 그래서 5ml 딴 거는 요거 1리터를 녹인 정도의 1노르말 정도의 5ml 정도 되는데, 이거는 물시력이라서 단식일 때는 다시 하강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 pH를 올릴 때는 우리가 1톤당 KOH 1노르말 정도액을 한 1ml 정도 넣어주게 되면, 5ml 넣어주게 되면 떨어진다. 약간 1리터에 1리터니까 1톤이니까 1톤에 5ml 정도. 그러면 그걸 100배로 계산해야 되겠죠. 100배 얼마예요? 100배면은 500ml가 되겠죠. 100배로 계산하는 다시. 보통 우리가 질산을, 그러니까 산으로 pH를 낮춰먹고 있는데, 질산, 황산, 인산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질산은 보통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보통 우리가 질산을 사용하고 있고요. 황산과 인산은 사용하지 않아요. 잘 사용하지 않고. 왜 그러냐? 인산은 고가이고요. 황산은 식물이 흡수하지 잘 못하고요. 그래서 질산을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보통 순도는 60%짜리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질산 1노르말 정도의 농도를 시동하에 사용하는데요. 1노르말 정도는 우리가 pH를 쉽게 낮출 수가 있고요. 질산은 그 자체가 질소 비료이므로 축적될 염려가 없어요. 중산산이 많을 경우에는 질산이 많이 소요되므로 배양액 조성에서 질소 함량을 줄여줘야 된다. pH를 1 낮추는데 1톤에 약 1노르말 정도의 질산을 한 10ml 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1노르말 정도의 양을 볼게요. 일단은 60%를 볼게요. 분자량이 63이고요. 부정농도가 13이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1톤에 76.9L 정도의 물을 넣게 되면 우리가 이거 보통 1노르말 정도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 볼 수가 있어요. 보통 황산하고 저희가 인산은 빼도록 있어요. 이거는 거의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거지 실제로 저희가 생활에서는 사용하지 않거든요. 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식사하시고는 이제 오늘 집에 가요? 집에 가요? 물론 가요. 아.